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비둘기가 더 재밌다는 하루씨. 중독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응? 설명해 주시죠. 응? 안녕하세요. 에디터리의 책장터리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유희의 11번째 책, 송강원 작가님의 수월한 농담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수월한 농담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엄마 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송강원 작가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단숨에 곁으로 돌아와서 3년간 투병과 돌봄과 떠나고 난 뒤에 애도의 기록까지 담긴 한 권의 책입니다. 송강원 작가님은 저희가 이제 출간 홍보로 팟캐스트 비욘세, 영혼의 노숙자, 그리고 탐독주의, 두둥치 스테이션까지 모든 방송을 마쳤는데요. 특히 비욘세에서는 이제 이 수월한 농담을 제가 기획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이었던 방송부터 해서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송강원 작가님과 엄마 옥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고요. 영혼의 노숙자에서는 주로 작가 강원이 이제 이 책 안에서 엄마와의 추억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탐독주의에서는 작가님이 출연한 건 아니지만 마케터 제이님과 편집자인 제가 수월한 농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둠치 스테이션에서 이 책을 직접 담당한 저와 그리고 직접 쓴 송강원 작가님이 이 한 권의 책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만큼 내용을 골라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월한 농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특히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슬프겠구나, 눈물이 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자식을 다 키우고 이제 그 강원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끔 자신의 곁에서 보다 멀리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었고 응원해 주었고 이랬던 사랑이 우선 있었고, 그 다음에 작가님이 다시 엄마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무엇보다 엄마가 내 곁에 더 있어 주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보다는 그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그 주체적인 선택을 응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저 또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삶을 선택하고 갈 수 있게끔 밀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슬픈 건 맞아요. 맞는데 마냥 슬픈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듯이 슬픔에도 또 웃음이 나는 슬픔도 있고 또 잔잔한 슬픔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렸던 슬픔도 있고, 작가님은 밀려오는 파도에 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도에 휩쓸리기보다는 밀려왔던 슬픔과 다시 또 밀려갈 슬픔을 잘 균형을 잡으면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불행하지 않게 내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홍승은 작가님, 강희로 작가님, 그리고 광민지 작가님 추천을 받았어요. 홍승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송강원 작가님의 글쓰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민지 작가님은 팟캐스트 비욘세의 진행자,
그래서 지금 정자도 난자도 없이 낳은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장희로 작가님은 슬픔의 방문을 또 쓰시기도 했고 책에 대해서 어떤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또 다음 추천할 책을 갖고 왔습니다. 희정 작가님의 죽은 다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희정 작가님은 기록 노동자라고 자신을 정의해요. 그래서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한다 라고 하고요. 이전에 쓰셨던 모든 책들이 다 노동에 관한 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노동자 쓰러지다, 일할 자격 이런 책에 이제 책을 쓰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부재, 장례 노동 현장에서 쓴 죽음 르포르타주. 어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마주하는 사람들, 그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게 그 조문을 갔을 때에 마주치는 어떤 순간들에만 이제 머물러 있고, 또 혹은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3일의 장례를 치르면서 거기서 이제 마주하는 어떤 일들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장례라는 의식이 어떻게 산업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염습을 하는 것, 장례 지도사로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의전 관리사가 있고요. 또 수의 제작자, 또 화장기사, 장묘업체, 그 땅과 그 묘를 관리하는, 만드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상조회사, 무연고자들의 어떤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 이런 식의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가 실제로 실려 있고요. 각 장마다 우리의 전통 장례의 어떤 하나의 부분, 옛날에 이제 뭐 있었던 그런 장례의 하나의 의식들을 지금은 무엇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반함이라는 과정은 염습 과정에서 고인의 입안에 쌀이나 엽전, 구슬 등을 넣는 절차. 물에 불린 쌀을 망인의 입안에 3번 떠넣는데 첫 술을 넣을 때는 백석이요, 다음 술에 천석이요, 마지막 술에 만석이요를 외친다. 황청 가는 길에 배고 울지 말라는 염원을 담아 하는 행위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현재 우리의 어떤 누군가가 노동을 하는 장례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장례의식과 지금의 장례의식을 비교도 해보고 더불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동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노동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매우 생생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어떻게 떠나고 기록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부의 불평등이 또 죽음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죽음과 나의 장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그리고 또 애도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를 잘 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기록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여성 최초 화장기사라고 이혜루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사실은 그 죽음 장례에 관한 것도 여자라는 부분이 이전에는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하고 일하고 계시고 한데요. 이 이혜루 기사님은 이 희정 작가님이 기사로 찾았어요. 여성 최초 화장 기사라는 기사를 찾았고, 근데 그분이 너무나 운 좋게도 12년 후까지도 이 일을 하고 계셔서 무사히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저는 제 일이 되게 대단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하찮다고도 여기지 않거든요. 내가 땅에 떨어진다면 언젠간 다들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걸음이 되면 좋겠지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조금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를 다음 사람들은 좀 덜 겪게,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앞서 지나간 사람의 예의라 생각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은 주검을 화장장에 밀어넣는 일, 그리고 그것을 꺼내어서 다시 분쇄하는 일, 이런 게 정말 하찮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불길하다. 그러면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잘 슬퍼하고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어차피 다 똑같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모든 선택에서부터 좋은 땅, 좋은 수위, 좋은 관, 그리고 좋은 명당,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죽음까지도 불평등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의 죽은 다음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월한 농담에서도 한 꼭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작가님의 이야기가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 띠지에 나와 있는 엄마 죽는 게 쉽지 않지?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꼭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검사를 다 하고 나왔는데 비교적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조금 안심돼서 나올 때 처음으로 강원 작가님이 엄마에게 이런 농담을 던졌다고 해요. 엄마 죽는 게 쉽지 않지? 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받아칩니다. 진짜 죽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라고 아주 어색한 부산 사투리죠. 네.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당장 맞닥뜨린 이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강원 작가님과 이 엄마 옥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비로소 엄마가 자신의 진심,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남의 눈치 안 보고 가족들의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간 그 사연이 너무 궁금해서 작가님께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페이지 24쪽인데요. 그런 옥이 이번 검사 결과를 두고 드물지만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제껏 자신의 병 앞에서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았다. 원치 않은데 시작된 기나긴 연극 같은 것이 삶이라면 죽음만이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오래도록 엄마가 저물어가는 것 같아 슬펐는데 이번에는 옥의 말을 듣고 있는 내 표정에서 어떠한 슬픔도 비치지 않았기를 바랐다. 옥의 죽음을 엄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의 슬픔이 내비치지 않기를. 옥 앞에서는 아들인 나를 죽이고 죽음 덕분에 더욱 오롯해지는 옥의 삶을 응원할 수 있다면. 사실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강원 작가님이었어요. 엄마에게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건너뛰고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내뱉었던 우울한 사람, 그리고 또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는데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5년 생존율이 8.9%다라는 말을 들은 뒤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죽어가는 엄마 곁에 가서 엄마를 돌보고 글을 쓰면서 배운 어떤 이야기가 가장 그 자신이 살아야 하는 선명한 명분이 되는 삶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를 잃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애쓴 기록이 우리가 앞으로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이 순간을 또 어떻게 간직하고 잘 만들어 가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월한 농담과 죽은 다음 이 두 권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디터리의 책장털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가까운 시일 내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디터리의 책장털이었습니다.